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뜨쌤입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에 태양광을 끝내다. 라면보다 빠른 태양광 3부에서는 고정가격 계약 방식별 특징 그리고 상황별 추천되는 계약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가격 계약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발전소가 경쟁 입찰에 선정된다면 태양광 사업자는 두 가지 계약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급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시기는 경쟁 입찰 이후 선정된 발전소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계약 방식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 거라 이름이 살짝 긴 감이 있습니다. S&P-1 REC 가격 계약과 S&P-1 REC 가격 곱하기 가중치 계약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각각을 줄여서 1번 계약 방식, 2번 계약 방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방식 선택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계약 방식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고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또 계약 방식에 따라서 향후 20년 동안의 수익이 달라지며 선택한 계약 방식은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20년 동안의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미리 전략을 세운 후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찰 가격의 결정 과정에는 계약 방식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방식별 수익 계산은 아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수익 계산법 및 예시는 솔라커넥트 블로그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약 방식별 특징 및 장단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계약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방식의 이름이 고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고정가격이 결국 S&P-1 REC 가격으로 결정이 되고요. 1번 계약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S&P 변화에 따라 정상 금액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점은 향후 20년 동안의 S&P 가격과 기존 가격 차이에 따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S&P 가격 급락에 따른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잘 그려지지 않을 분들을 위해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1번 계약 방식을 선택했을 때 S&P 단가 변화에 따른 최종 정상금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S&P는 국제유가 등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매월 변동되고는 하는데요. 이때 1번 계약 방식을 선택하면 S&P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정상금이 올라가고 S&P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최종 정상금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계약 방식입니다. 방금 1번 계약 방식이 S&P 변화가 정상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린 것과 달리 2번 계약 방식은 S&P 변화가 정상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발전량만이 변수로 작용하며 발전량이 높아지면 정상금도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더 장점은 S&P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대신에 수익 극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번 계약 방식을 선택했을 때 S&P 단가 변화에 따른 최종 정상금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번과 달리 2번에서는 S&P 단가가 변화해도 최종 정상금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한 달 동안의 정상 금액을 확인한 것이지만 이 기간을 계약 기간인 20년으로 확장해도 결과는 동일해집니다. 즉, 월 S&P를 향후 20년 평균 S&P로 생각하면 S&P 기준 가격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아래는 REC 가중치가 1 이상일 때 S&P 변화에 따른 최종 정상금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 선은 1번 계약 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정상금, 주황색 선은 2번 계약 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정상금입니다. 먼저 S&P가 기존 가격과 같을 경우에는 두 계약 방식의 정상금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S&P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유리한 계약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S&P 단가가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파란색 선, 즉 1번 계약 방식의 정상금이 더 높고 S&P 단가가 기준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황색 선, 즉 2번 계약 방식의 정상금이 더 높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REC 가중치가 1 이상일 때 향후 20년 평균 S&P가 기존 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번 방식,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2번 방식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해지게 됩니다. 만약 REC 가중치가 1 미만이라면 방금의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향후 20년 평균 S&P가 기존 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2번 방식,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번 방식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REC 가중치와 20년 평균 S&P 전망에 따라 상황별 추천되는 계약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 2번 방식은 S&P 변화가 정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즉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우 2번 방식이 더 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S&P 전망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2016년 이후 연평균 S&P가 90원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 S&P 동향 및 향후 20년 S&P 전망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계약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면보다 빠른 태양광. 오늘 3부에서는 계약 방식별 특징 그리고 상황별 추천되는 계약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정가격 계약 방식은 향후 20년 동안의 수익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S&P 전망 등을 신중히 고려한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솔라커넥트에서 샘 출시를 기념해 상반기 경쟁 입찰 무료 대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샘 신규 가입자 누구나 하고요. 사업 내역서 작성과 입찰 과정을 모두 무료로 대신해드리니 입찰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면보다 빠른 태양광 경쟁 입찰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라커넥트 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